심장을 팔러 간 토끼 요화. 남은 심장. 사흘이 지났습니다. 백도윤은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강요에 의해 연구를 진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실제로 불법 시술을 끝까지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석방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백도윤이 경찰서 밖으로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백 대표님, 해림그룹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으셨습니까? 불법 실험을 왜 진행하려 하셨습니까? 윤해림 회장의 상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백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기자들 사이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대표님, 이쪽으로 오세요. 박철수가 백도윤을 이끌고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낡은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수진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님. 수진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백도윤은 그제야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두 분. 차가 출발했습니다. 경찰서가 멀어지고 기자들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 풍경만이 지나갔습니다.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백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정말로요? 백도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야. 괜찮지 않아. 하나도. 수진이 백미러로 백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대표님, 회장님. 돌아가셨대요. 백도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언제? 어제 새벽이요. 결국 심장이 멈췄대요. 백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일상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학교 가는 아이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박철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내일이래요. 대표님도 가실 건가요? 백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갈 자격이 없어. 무슨 말씀을. 내가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안 했잖아. 대표님, 그건 대표님 잘못이 아니에요. 경찰이 막았잖아요. 백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경찰이 막았지. 하지만 만약 내가 계속했다면? 끝까지 밀어붙였다면?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랬으면 대표님도 같이 죽었을 거예요. 검증 안 된 치료법이었잖아요. 백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차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백도윤의 고향이었습니다. 낮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좁은 골목길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고 마당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고추를 말리고 계셨습니다. 차가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놓여 있었고 마루에는 고무신 몇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마루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도윤아. 어머니가 마루에서 내려와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백도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엄마 걱정했잖아. 뉴스 봤어.
경찰서까지 갔다며? 백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또 실패했어.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실패했어? 다 망쳤어. 회사도 연구도 사람도. 어머니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우리 아들 최선을 다한 거잖아. 백도윤이 어머니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후회, 죄책감, 그리움, 두려움. 모든 게 뒤섞여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박철수와 수진도 차에서 내려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참 후 백도윤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엄마, 근데 병원은?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퇴원했어. 며칠 전에. 뭐? 엄마 상태가 좋아진 거야? 응.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정도래. 갑자기 회복됐다고. 백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래. 신기하지? 엄마도 놀랐어. 백도윤이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엄마가 힘낸 거야. 내가 그렇게 애쓰는데 엄마가 누워만 있을 순 없잖아. 백도윤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박철수와 수진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저분들도 도윤이 회사 분들이세요? 응. 박철수 선생님이랑 수진이. 어서 오세요. 들어와서 밥 드세요. 제가 막 끓여놨어요. 박철수와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 인사는. 얼른 들어와요. 배고프시죠? 네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거실이었습니다. 오래된 텔레비전과 낡은 소파,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게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푸짐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자, 드세요. 많이 못 차렸지만.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사람이 밥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수진이 된장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더 줄까? 네, 감사합니다. 박철수도 밥을 떠먹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백도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밥을 다 먹고 네 사람은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정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수정과를 마시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박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백도윤이 수정과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이 안 나요. 회사는요? 백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사? 이미 끝났죠. 투자도 끊겼을 거고 계약도 파기됐을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다시? 네, 우리 셋이서. 처음부터 다시. 박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 아직 젊잖습니까?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백도윤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 뭔데? 넘어지는 건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 백도윤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백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어, 엄마. 그날 밤 백도윤은 혼자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산은 조용했습니다. 나뭇잎 스치는 소리와 벌레 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백도윤은 정상 근처 바위에 앉았습니다. 아래로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집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불빛들이었습니다. 백도윤이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백도윤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잘한 건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살려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백도윤이 돌아보니 조남철이 서 있었습니다. 비서실장님? 조남철이 백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후 조남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찾아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어떻게 여길? 박철수 씨한테 들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남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백 대표님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사과요? 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백도윤이 조남철을 쳐다봤습니다. 조남철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며칠 사이 더 늙어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조남철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언론에 흘린 사람. 저였습니다. 백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기자들한테 연락했습니다. 연구 내용을 알려줬어요. 왜 그런 짓을 하신 겁니까? 조남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조남철이 주머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백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보세요. 백도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서 읽기 어려웠지만 대충 내용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비밀 계약서. 실험 대상 백도윤. 목적 세포 추출 및 장기 이식. 백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조남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처음부터 백 대표님을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샘플이 아니라 백 대표님 자체를요. 백도윤이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강준혁 박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두른 겁니다. 백 대표님이 눈치채기 전에 끝내려고요. 백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막지 않았다면요. 조남철이 백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충성했습니다. 무슨 명령이든 따랐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살린다. 그게 말이 됩니까? 백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남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흘렸습니다. 경찰이 오게 만들었어요. 백 대표님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럼 회장님은 네, 저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조남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제 손으로 회장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백도윤이 조남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닙니다. 비서실장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하지만 비서실장님은 옳은 일을 하신 겁니다. 저를 살렸잖아요. 조남철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백도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한참 후 조남철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백 대표님, 네, 용서해 주십시오. 백 대표님을 그런 위험에 빠뜨린 것. 백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조남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를 그만둘 겁니다. 경찰 조사도 받을 거고요. 비서실장님, 괜찮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니까요. 조남철이 산을 내려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백 대표님, 네, 부디 행복하세요. 앞으로는 백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장님도요. 조남철이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백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도윤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어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백도윤은 어머니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해졌고 백도윤도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철수와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왔어요. 수진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보세요. 백도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부 지원 사업 승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합격했어요. 박철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 연구 계획서가 선정됐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백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루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 봐라. 엄마 말이 맞지? 다시 일어서면 된다니까. 네 사람이 웃었습니다. 텃밭에는 봄바람이 불었고 어린 새싹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백도윤은 다시 뒷산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들국화였습니다. 백도윤이 바위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할게요. 바람이 불어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백도윤이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심장은 주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라고 하셨죠? 하늘에는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붉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백도윤이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집들의 굴뚝에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심장이 뭔지. 백도윤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거였어요. 그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 백도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박철수와 수진도 곧 도착할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백도윤이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집의 불빛이 따뜻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왔니? 얼른 들어와. 밥 다 됐다. 네, 엄마. 백도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는 봄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고 어디선가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심장을 나누며. 끝. 며칠 후 한 신문 구석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바이오 스타트업 토레나 정부 지원 사업 선정. 새로운 치료법 연구로 희망의 불씨 살려. 기사는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기사가 있었습니다. 고 윤혜림 회장 추모 재단 설립. 생명윤리 연구 지원에 전 재산 기부. 조남철이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기사는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끝과 시작이 함께 있는 것처럼. 봄바람이 신문을 넘겼습니다.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졌습니다. 심장을 팔러간 토끼 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